1590년 늦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존 화이트라는 영국 총독이 작은 배에서 내려 노스캐롤라이나 주 해안의 험준한 바위 투성이 해안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쟁으로 인해 3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미국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이인 손녀 버지니아 데어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북적이는 마을의 소리, 대장장이 망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숨 막힐 듯한 침묵뿐이었다. 마을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요새는 그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서 있었고, 나무 울타리는 꼿꼿이 서 있었으며 성문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러나 115명의 남녀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싸움의 흔적도, 흙먼지 없는 핏자국도, 흩어진 소지품도, 갓 파놓은 무덤도 없었다. 정막 속에 남겨진 유일한 단서는 요새 입구의 나무 기둥에 불가사의하게 새겨진 단 한 단어, 크로아토안이었다. 4세기 넘게 로어노크 정착민들의 운명은 미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식민지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라진 식민지 이야기는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적대적인 원주민 부족에게 학살당했다고 속삭였고, 또 어떤 이들은 경쟁 유럽 국가들의 거점을 제거하기 위해 대서양 연안을 적극적으로 순찰하던 스페인인들을 비난했다. 심지어 기아로 인해 정착민들이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나 지역의 저주로 인해 땅속으로 삼켜졌다는 이야기와 같은 암울한 이야기들도 있었다. 1930년대에는 엘리너 데어가 썼다고 전해지는 바위에 새겨진 글귀인 데어스톤 사건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온 나라를 사로잡았지만 결국 정교한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유령이나 행방불명 이야기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로어노크는 인간의 절박한 생존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록보관소 탐정작업, 현대 고고학,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연구 시즌의 획기적인 발견들이 결합되어 수백 년 동안 로어노크를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이나 땅에서 드러난 해답은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필사적이면서도 놀라운 적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획기적인 발전은 삽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대형 박물관의 한 연구원은 존 화이트가 직접 그린 16세기 수채화 지도인 라 버지니아 파르스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섬세하고 햇볕에 바랜 상태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밑그림이나 지우개 자국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특수 조명 기법을 사용하자 연구원은 400년 넘게 눈앞에 있었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도에 붙어있는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종이 조각 아래에는 희미하지만 틀림없는 사각형, 요새의 윤곽이 있었다. 이 숨겨진 상징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 위치 때문이었다. 그 고준 로어노크 섬에서 내륙으로 정확히 50마일 떨어진 로어노크 강과 초완강이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그려져 있었다. 갑자기 존 화이트의 일지에 적힌 수수께끼 같은 메모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화이트는 1587년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식민지 주민들이 본토로 50마일 이동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화이트는 스페인 첩자들에게 식민지 이전 예정지를 숨기기 위해 지도를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청사진이었다. 이 발견은 고고학계를 뒤흔들었다. 퍼스트 콜로니 재단의 주도로 팀들은 황량한 로어노크 섬에서 시선을 돌려 캐롤라이나 본토 깊숙한 곳 버티 카운티에 있는 사이트 X라고 명명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400년 동안 실종된 사람들을 찾을 때는 나무로 만든 요새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썩어버리니까요. 그들이 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버려진 아메리카 원주민 마을 근처에 숨겨진 유적지 X의 흙 속에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영국 실용 도자기 조각, 특히 서리 햄프셔 보더웨어로 알려진 녹색 유약 도자기를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실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점토로 만든 담배 파이프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 발견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십 년 후인 1607년에 도착한 제임스타운 정착민들은 점토로 만든 담배 파이프를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유명하며 그들의 피난처 구덩이에는 이러한 파이프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X 유적지에서 이러한 파이프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연대 측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유물들이 제임스타운 시대 이전의 것이라는 의미이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인들의 소지품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동안 회의론자들은 X 지점이 단순한 변칙 현상, 어쩌면 소규모 임시 캠프이거나 이전 정찰 임무의 잔해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진전으로 그러한 의구심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이후 퍼스트 콜로니 재단은 버디 카운티 지역에 두 번째 엘리자베스 시대 유적지인 사이트 Y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Y 유적지의 발견은 내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며 X 유적지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영국인들이 본토로 지속적으로 진출했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였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발견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퍼스트 콜로니 재단과 UNC 출판사는 최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 사진과 최신 발굴 데이터를 자세히 담은 종합서적인 잃어버린 식민지의 미스터리 발굴을 출간했습니다. 내륙 이주는 더 이상 변두리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지만 내륙으로의 여정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연구자들이 버디 카운티의 숲을 파헤치는 동안 다른 팀은 남동쪽에 있는 해터러스 섬의 바람에 휘몰아치고 소금기가 흩뿌려진 모래 언덕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1590년 당시 기둥에 새겨진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어는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크로아토안은 16세기에 해터러스 섬을 부르던 이름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친절한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현지 룸비족과 크로아탄족 후손들의 구전 전통은 영국 정착민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절박했던 식민지 개척자들이 단순히 원주민 부족에 동화되어 결혼하고 토착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주류 학계는 이러한 구전 역사를 낭만적인 민속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해터러스 섬에서 진행된 최근 발굴 조사는 이러한 고대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섬에서 작업하던 고고학자들이 영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해 및 쓰레기 구덩이가 바로 나란히 놓여있는 놀라운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두 민족이 공존했다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토기가 16세기 영국 도구 녹슨 레이피어 손잡이 유럽산 구리와 뒤섞인 차에 발견되었다. 이곳은 정복의 장소나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곳은 공동체 생활 공간이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신세계의 혹독한 환경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융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물리적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역사가들은 로어노크 식민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존 화이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에 사로잡힌 식민지 주민들은 절박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내륙의 X 지점과 Y 지점으로 향하여 숲속에 숨었고 다른 일부는 해안으로 가서 크로아탄 부족에게 피난처를 구했다. 이 놀라운 통합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궁극적인 역사적 기록 보관소인 인체에 주목했습니다. 유전 계보학자 로버타 에스테스가 이끄는 잃어버린 식민지 DNA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은 현대 인구의 유전 코드를 분석하여 로어노크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DNA는 생물학적 타임머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토콘드리아 및 상염색체 DNA와 함께 Y 염색체를 분석함으로써 수십 개의 현대 가족을 특정 16세기 영국 유전적 표지자와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단순히 브라운 씨로 알려진 프로젝트 참가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엄격한 검사를 통해 그의 Y 염색체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튜더 시대 영국 혈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유전적 특징이 1587년 최초 로어노크 정착민 명단에 기록된 헨리 브라운과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두 사람의 성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400년의 침묵을 깨뜨린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숨겨진 요새와
해터러스의 동거 구덩이들과 결합될 때 유전자 데이터는 동화설에 강력한 증거를 더해줍니다. 로어노크 이야기는 단순한 섬뜩한 미스터리보다 훨씬 더 심오하며 우리가 미국의 건국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유럽인들이 도착하여 정복하고 서구 문명의 견고한 요새를 건설했다는 역사적 서술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로어노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오만한 야망이 자연의 잔혹한 현실에 의해 무릎 꿇게 된 이야기입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제국이 그들을 버리자 로어노크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개척자가 아닌 난민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익숙했던 세상을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요새를 해체하고 소지품을 챙겨 숲속으로 그리고 해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자신들의 혈통과 미래를 원주민 세계의 한 부분으로 엮어 넣었습니다. 로어노크의 115명의 남녀노소는 결코 진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4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를 찾는 데 시간을 허비했지만 사실은 미국인 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동화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